조민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 이 영상이 처음 업로드되는 시점에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태풍 흰남노 피해 부디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막 바뀌었습니다. 굳이 주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메시지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매 기쁨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번 영상에서 멀티태스킹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끝내는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이긴 한데요. 마음이 급해지거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좀 커질 때는 특정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많은 걸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왠지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좋아하는 영화도 좀 인용하고 싶고 책도 더 여러 권을 소화해서 콘텐츠를 좀 더 알차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그 욕심대로 TV를 켜놓고 영화를 보면서 책도 읽고 싶다는 제 능력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그야말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커가 못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이 이른바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나?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뒀던 책을 좀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인지신경과학 박사가 쓴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라는 책을 펼쳤어요. 이 책의 목차 5장이 멀티태스킹의 비밀, 이 부분을 딱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못한대요. 우리 뇌에는 동시에 두 과제를 병행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는 시도가 일반적으로는 효과나 능률을 오히려 끌어내린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이른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왔다 갔다 작업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작업에서 저 작업으로 넘어갈 때마다 여기서 저기로 집중력을 계속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말해서 과제를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치러야 하는 셈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끝내고 다른 하나를 또 끝내는 데 비해서 왔다 갔다 작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멀티태스킹에 관한 궁금증을 일단 이렇게 해소했습니다 하는 걸 간단히 전해드린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번엔 제가 전혀 다른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20세기 미국 최고의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작품이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생뚱맞게 뭐야 싶으시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책에서 멀티태스킹을 설명하면서 유진 오닐의 사례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유진 오닐이라는 극작가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작정하고 오닐의 작품을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았고 지금까지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일한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사실은 최고의 멀티태스커였다고 소개를 해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오닐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개의 작품을 함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유진 온일의 멀티태스킹 방법도 살짝 알려드리면 온일의 비법은 두 개의 책상을 쓴 거였대요. 이 책상에서는 이 책만 쓰고 저 책상에서는 그 책만 쓰고 하는 식이었죠. 저자가 하는 말은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왔다 갔다 처리해야 한다면 각각의 과제를 동일한 환경이 아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처리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우리 뇌가 두 과제를 분리하고 각각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인지조절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번 주제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냥 알게 된 걸 퍼뜩 전해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유진 온일 작품이 궁금해졌다 하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새삼 온일이 쓴 책이 궁금해진 저는 당장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혹시 집에 온일 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의 대표작 밤으로의 긴 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읽게 된 책에 읽을수록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밤으로의 여로는 온일이 자신의 가족사를 거의 그대로 담은 자전적 작품입니다. 근데 그 가족사가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작가가 무척 고통스럽게 집필했던 그의 마지막 희곡이었습니다. 유진 온일의 아버지가 제임스 온일이라고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이었고요. 그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배우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들한테까지 굉장히 인색하게 굴면서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진 온일 어머니는 모르핀 마약 중독자였고 형도 알코올 중독자로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진 온일 본인도 마비 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온일이 그런 불행한 자신의 가족사를 인간 보편의 얘기로 승화시키면서 예술성을 인정받는 작품을 쓰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고전 또 문학 작품을 읽으니까요. 나름대로 삶이나 문학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그 온일의 희곡 본문에 나오는 시들에 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극 중에서 유진 온일 자신이 에드먼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드먼드가 외우는 시들이 있습니다. 영국 탄미주의 시인 다우슨이 쓴 길지 않으리라든지 프랑스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보들레르가 쓴 또 취하라 같은 시들이 읽을수록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시들을 또 막 찾아봤어요. 다우슨 시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술과 장미의 나날은 길지 않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보들레르는 취하라라는 산문시에서 우리가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술, 시, 미덕 이 세 가지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 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책을 읽던 도중에 그 시 대목을 보고 또 보들레르 책을 제가 뒤적이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밤으로의 긴 여로를 다 읽고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가 연보를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유진 온일 딸 우나 온일이 찰리 채플린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온일이 딸과 의절했다는 대목이 한 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져서 막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나 오닐이 자기보다 36살 많은 찰리 채플린의 네 번째 부인이 되면서 아버지와 의절을 했고, 또 하지만 찰리 채플린에게는 찰리 채플린 자신이 숨질 때까지 곁을 지켜준 마지막 사랑이 이 우나 오닐이었던 거죠. 그리고 1889년생인 채플린이 우나 오닐의 아버지 유진 오닐보다 딱 한 살 더 어렸다는 것 등등 이런저런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궁금증이 이렇게 멀티태스킹에서 시작해서 유진 오닐의 딸 우나 오닐과 찰리 채플린의 사랑 이야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책을 뒤적이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잠들었다가 일요일 오전에 끝난 나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때때로 하나가 궁금해져서 책을 보다가 마구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 참 좋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뭔가를 하나둘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순수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컨대 책을 읽으면서 혹은 또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또 느끼는 데서 오는 충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목적 없는 즐거움이 우리 삶을 더 생기 있고 낭만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편안한 채널에서 뵙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편안한 채널 개설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한 분, 두 분 좋은 구독자님들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해 주시고 또 애정어린 격려 댓글로 남겨주실 때마다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봐주시고 앞으로도 구독해 주실 여러분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